예,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스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 바실리스 치차니스입니다. 1936년 요하니스 메탁사스 장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시행한 전체적인 정책 중에 렘베티코의 탄압이 있었어요. 렘베티코의 가사가 검열되었고 렘베티코 가, 를 부르던 불리던 지하 클럽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급진적인 좌익 쪽에서도 렘베티코가 못마땅한 것은 마찬가지여서요. 이래저래 피레우스나 테살로니키 등 항구 도시의 지하에서 뿌리를 내린 렘베티코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렘베티코 싱어송라이터가 바실리스 치차니스입니다. 그는 그리스 북서부 트리칼라 출신으로 최초로 그리스 본토 출신의 렘베티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1936년에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 아테네로 온 그는 부죽기에 눈을 뜨고 렘베티코에 대한 그의 천재성 또한 눈을 뜨죠. 독일군이 그리스로 진군할 때쯤 그는 이미 여러 곡의 렘베티코 곡을 완성하는데 그가 1943년에 발표한 구름 낀 일요일 시네 피아스메니의 키리아키는 독일 점령하에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을 잘 그려낸 그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바실리 치차니스가 그 특유의 군더더기 없고 선이 얇은 음성과 감정이 절제된 멜리스마 창법에 실어보내는 구름 낀 일요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독일군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 사람들이라면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구름 낀 일요일, 일요일이라니 내 심장에 피가 뚝뚝 흐르는구나. 내 삶이 통째로 어두워지도다. 내 삶이. 그리고 나는 비탄에 빠져 함순 짓느나. 확실히 마르코스 밤바카리스와 바실리스 치차니스는 외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마르코스는 누가 봐도 상남자 스타일에 거칠고 위협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 바실리스 치차니스는 차분하고 무언가 선비 같은 분위기를 풍기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실리스 치차니스는 하부 문화에 국한되어 있던 렘베티코의 수용층을 좀 더 폭넓은 계층으로 확대하려는 원래 품고 있었던 뜻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바실리 치차니스는 부직기 연주에도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었고요. 그가 1947년에 발표한 노래 낡아버린 내 겉옷 팔리오스 아이 뚜 싹깎이 무는 단순한 가사의 행간에서 전후 그리스가 겪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낡아버린 내 겉옷, 내 삶의 즐거움도 여기서 끝인가? 내 마음은 정말로 슬프구나. 내 코가 석자니 말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여러 벌의 양복을 흥청망청 낭비했던 거. 그런데 지금은 빈 털털이 신세라니. 이제 단 한 명의 친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네. 그들은 내 옷만 보고도 멀어져 가버리니 말이야. 내가 옷을 멀끔하게 입고 있으면 모두가 너를 우러러봐. 그리고 모두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닐 거야. 일단 내 옷이 낡고 해져버리는 순간 그들은 너를 보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네. 이 노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적인 측면에서 렘베티코의 가사는 단순합니다. 교육적 수준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감성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감정들을 토로하죠. 멜리스마 창법에 실린 담담한 듯 호소력 짙은 음성과 중간중간에 빼놓을 수 없는 부주키 연주와 춤을 유발하는 충동적인 리듬이 전체적으로 렘베티코라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따라서 렘베티코의 가사를 따로 구분해 시의 문학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이런 맥락에서 1925년에 태어나 1994년에 세상을 떠난 그리스의 뛰어난 음악가 중 한 명인 마노스 하지다키스가 1948년 렘베티코에 대한 한 강연에서 렘베티코의 단순성에 스며 있는 민중적 삶과 민족의 감성의 뿌리까지 부각시키고 싶었던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작곡한 렘베티코풍의 영화 음악들은 그로서는 아마도 생계의 수단이었을 겁니다만 마노스 하지다키스와 같은 해에 태어난
그의 음악적 동료 미키스 테오도라키스 또한 자신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렘베티코를 끌어오죠. 마노스 하지다키스나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처럼 렘베티코를 나름대로 클래식 음악으로 악보화하는 이런 경향의 작업을 엔테크노 음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글쎄요, 아마도 심포닉 렘베티코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라들의 지정학적 질서가 대체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민족주의적 감정과 치열한 좌우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기층에 대한 관심이 그때까지 문화적 변방에서 눈밖에 나 있던 렘베티코에 대한 지식층과 중산층의 재평가는 바실리스 치차니스의 작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바실리스 치차니스는 렘베티코를 둘러싼 이런저런 입장들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렘베티코를 부죽기와 함께 저작거리로 들고 나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열심히 노래만 하는 그런 느낌을 적어도 나에게는 줍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자신이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노래할 때 거의 표정이 없다는 점도 내 느낌에 작용했겠죠. 그가 1949년에 발표한 가난한 아이, 푸토페토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내가 변두리 동네에서 성장한 이래 가난한 아이로서 나를 알아왔죠. 나는 내 손과 팔을 써서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쇠붙이를 붙들고 씨름하고 유날 위에 범벅이 돼서 나는 그렇게 일해왔죠. 잠자리를 구할 수 있는 대로 어디에서든 잠을 잤어요. 밤새워 일을 해야만 할 때에도 자동차에 바퀴 겹치든 배에 키 겹치든 나에게 불평하지 말아줘요. 당신이 언제나 혼자라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도 이 험한 세상에서 언제든 무참하게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해요. 그것이 내가 지금도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이유랍니다. 기름 범벅이 되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너무나 어여쁜 내 사랑 당신. 사실 렘베티코 가사의 상당 부분이 남녀 간의 사랑과 관련된 연애 성녀의 지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가사들도 특별히 시적 상상력을 논할 경우들이 아니에요. 바실리스 치차니스가 1949년에 발표한 새벽이 오는 듯 어둠이 오네. 시 메로네이 까이 브라디아제이도 눈먼 사랑으로 빚어지는 파국입니다. 솔직히 저작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사에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종의 대리체험이라고나 할까요?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 바실리 치차니스 노래 중 하나이죠. 너는 땅에 묻혔고 나는 감옥에 갇혔네. 예, 절절한 가사입니다. 하지만 곡 전체의 분위기는 술 한잔하고 춤추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스 레스토랑의 전통에 따라 흥이라면 접시도 여러 장 깨트릴 수 있습니다. 노래가 전개됨에 따라 가사는 곡 전체의 분위기로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나처럼 외국인이 렘베티코의 가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도 노래 그 자체에 도취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점에서 렘베티코와 블루스는 상당히 흡사합니다. 스웨덴의 음악평론가 루드빅 라스무슨이 지적한 것처럼 아마 온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블루스라 불릴 수 있는 저작거리 음악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플라멩코가 그렇고 파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분량의 말들이 쏟아지는 힙합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것은 내 생각에 예술 가곡이나 메인스트림 팝을 포함해서 대체로 노래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호흡하듯 노래를 만드는 바실리 치차니스는 저작거리의 천재적인 렘베티코의 싱어송라이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를 번역해놓고 바실리 치차니스를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라 부르기에는 확실히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는 전통적인 렘베티코의 틀 안에서 가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럼 1950년에 그가 발표한 노래 공장들 오이 파브리케스의 가사를 확인해 볼까요? 거의 예외 없이 바실리 치차니스는 각연의 마지막 두 구절을 되풀이해서 부르곤 하는데 되풀이되는 부분을 생략한 첫째 연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공장에서 사이렌이 울리네. 노동자들은 서둘러서 일하러 가누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기 위해 이것이야말로 멋지고 소멸되지 않을 노동이 아닌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둘째 연의 앞부분 가사입니다. 노동자들은 눈꽃만큼도 명예를 탐하지 않나니 그들은 소박하게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라네. 그들의 땀은 황금의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나니. 전체적으로 보아 바실리 치차니스의 가사에는 어딘가 그리스 저작거리 사람들의 삶을 비슷한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소박한 정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정다움은 무엇보다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담담함과 관련됩니다. 그의 노래는 저작거리에 흘러넘치기 쉬운 자칫 지나친 감상주의로부터 자유롭죠. 감상주의는 사실 많은 젊은 렘베티코 가수들이 걸려 들어가기 쉬운 함정인데요. 이런 점이 나로 하여금 바실리 치차니스를 높이 평가하게 합니다. 예, 바실리 치차니스는 그리스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천재적인 렘베티코의 싱어송라이터이면서 시인입니다. 1950년대 그리스는 온갖 가능성들이 충돌하는 혼돈의 시대였던 걸로 보입니다. 왕정과 군부, 좌익과 우익의 대립 속에서 미래에 대한 꺾일 수 없는 희망이 그리스의 저작거리의 삶의 우여곡절을 새겨놓습니다. 바실리 치차니스가 부죽기에 실어보내는 단순한 가사의 행간에서 1950년대 그리스의 저작거리를 볼 수도 있을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그가 1950년에 발표한 노래 매일 밤 언제나 슬프구나 카테브라디 판타 리피메니의 가사는 다음과 같아요.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매일 밤 언제나 슬프구나. 매일 밤 언제나 복잡한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내게 말해줘. 그들이 나에 대해 뭐라 말했는지를. 왜 너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지를. 너는 내 심장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지만 나는 그걸 읽을 수가 있거든. 나는 너의 표정만 봐도 안다고. 이제 내가 실증났나? 내가 너를 떠나야 하나? 나로 하여금 조금씩 조금씩 죽게 하지 말아줘. 울지 마. 그만. 이제 충분해. 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알아. 넌 너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는 것도 알아. 제발 거짓말쟁이들 사회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줘. 예, 이 노래를 가사를 전혀 모르고 들었을 때도 좋았지만 가사를 알고 들으니 더 좋네요. 그냥 상투적인 가사만이 아니라 가사 행간에서 바실리 치차니스의 마음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렘베티코의 제한된 가사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싱어송라이터들의 생각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그가 1951년에 발표한 저작거리의 아이들 임마스테 알라니아에서도 에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이 노래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왜냐고 묻지를 마라. 왜냐고 묻지를 말라고.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우는 거지. 뭐, 때로는 밤이기도 하고 낮이기도 한 것처럼.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한 이야기 우리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해서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